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주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19명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죠. 영장법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역대급 재판 이화영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의 연루설 여기에 대해서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한 명 이재명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혁신위원회 김원경 혁신위원장의 시부모 공약 문제, 봉양 문제, 시부모 봉양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노인피마 발언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또 거짓말 논란이 또 새로 보태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이재명에게는 잔인한 8월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돈봉투입니다. 돈봉투.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정황, 야당 의원 19명 실명 나와 줄 소환 예고. 자, 검찰이 영장심사 법정에서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죠. 왜 갑자기 법정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을까? 공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그런데 윤관석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장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아니 검찰이 돈 받은 의원들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돈을 돌렸다고 나를 구속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윤관석이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이 그래? 그렇다면 공개를 하지 해서 최소 19명의 이름과 함께 돈봉투 수사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관석이 왜 돈 받은 사람은 적시도 못하면서 나를 구속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적시를 했다는 거죠. 19명입니다. 돈봉투 살포 혐의로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에 이제 구속됐는데, 그 이어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드러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이제 차례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미 11명 중에서 9명은 10명은 명단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발표를 했죠. 9명도 사실상 막 특정이 됐는데 지금 언급을 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차례로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는데, 검찰은 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관석을 불러서 구속 후에 첫 번째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 피의자들이 구속이 되고 나면은 술술 자백을 많이 하죠. 많이 붑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고달프고, 그리고 왜 내가 나 혼자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백을 하는데 아마 윤관석도 실토를 줄줄이 할 것 같습니다. 윤관석과 이성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잡힌 현역 의원 최소 19명을 거론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명, 명단이 완전히 공개된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입니다. 그때 외교통상위원장이 송영길이죠. 당시 이 윤관석 의원이 현금 30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쭉 돌렸고, 그때 회의에 참석한 10명은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의 친위부대 7인의 소속 임종성이 있고, 철음의 소속 강경파죠. 금수완박 이런 것을 추진했던 그 철음의 소속 또 민병덕, 박용순, 항우나 이런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도 여기에 따라서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10명에게 봉투를 나누어준 다음 날 윤관석이 돈봉투 10개를 들고 또 회관을 돌아다녔죠. 국회의원 회관을 돌아다니면서 9명에게 돈을 줬는데, 그 중에서 지금 들리는 바로는 6명이 호남권이고 2명이 수도권, 1명이 충청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때 돈봉투 받은 의심을 받는 19명은 공천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아니다, 이것은 또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또 다시 한번 잡음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원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 뭐 가정사를 놓고 저는 이것을 사실상 소개해 드리는 것조차도 좀 민망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시누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누이라는 사람이 김원경과 이전 투고 진흙탕 싸움을 했죠. 김원경은 15분임을 잘 못 썼다고 하는데 모시긴 뭘 못 썼느냐? 뭐 돌아갔을 때 오지도 않고 무슨 뭐 또 극단적 선택을 뭐 하고 뭐 재산 문제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또 김원경 위원장의 아들이 또 SNS에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는 김원경의 시누이 그러니까는 그 아들에게는 고모가 되죠. 고모를 또 비난을 하는 자 그런 그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하단 기사입니다. 노인 비하 김원경 시부모 모셨다 진실공방. 시누이는 김원경이 시부모 모신 적이 없다. 사별 후 18년간 악담 협박만 했다. 남편하고 사별한 뒤에 시부모에게 악담하고 협박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 김원경 그 혁신위원장의 아들이 또 SNS에 글을 올려서 가족에게 상처 주는 거짓말이다. 고모의 말은. 그래서 고모, 조부모 장례식도 안 왔다. 그 고모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왔다. 그러니까 고모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 시누이가 미국에 사는데 김진아 씨라고 지금 뭐 SNS에 본인의 실명은 다 밝히고 본인이 또 미국에서 살고 있고 현지 언론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는 일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재산 문제도 얽혀 있고 뭐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사이에 뭐 옥신각신하고 이런 것은 개인사, 가정사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 상태에서 김원경 혁신위원회가 무슨 혁신안을 내놓든지 간에 그것이 이 민주당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또 김원경을 발탁한 이재명의 리더십, 용인술 이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좀 파장이 있는 이런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어떤 가정사 문제, 서로 진실 게임을 하는 이 가정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길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 8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위기의 야당 대표, 이재명 8월의 리스크, 검찰 소환, 돈 봉투, 김원경. 자, 이 8월 위기설에 직면해 있는데 휴가 끝내고 오늘 이재명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 지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뭐 8말 9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돈봉투 의혹 19명 실명까지 나왔다. 당사자들은 반발. 그렇지만 소환할 때는 줄줄이 검찰에 포토라인에 했을 때는 큰 파장이 예고가 되고 가정사 논란까지 불거진 김원경. 뭐 논쟁적인 혁신안을 발표를 하면은 분란이 더 심화된다. 지금 이재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수렁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을 겨냥한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 이후 민주당 의원 19명,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본격화, 김원경 논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삼각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 소환, 본인의 검찰 소환, 돈봉투, 김원경 이 삼각 트라이앵글 리스크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곧 이재명의 거취와 직결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구속이 되면은 바로 지금 비명계가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친명계에서도 보호막을 걷어버릴 수가 있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다음 공천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운데 내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8월 8일
역대급 재판이 열리죠. 역대급 재판. 바로 내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자백을 했다가 번복을 했죠. 근데 그것을 다시 재번복해서 자백을 할 거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자백을 할 때 같이 재판정에서 같이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서민숙 변호사 그리고 서민숙 변호사는 이화영의 부인의 해임시키려고 했죠. 그 서 변호사와 같이 내일 법정에 출석을 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자백을 했던 것, 그러니까 대북 송금과 그 이재명이 연관성이 있다,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을 내일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이 진술들을 내일 법정에서 할 수도 있죠. 만에 하나 이 진술을 다시 번복을 한다고 해도, 자백을 번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다른 그 증인들이 상당히 많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이 알고 있다는 그 내용들을 실토한 증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미 한번 자백을 했었기 때문에 번복을 해도 그것은 별 변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백을 진실을 이야기했던 것을 번복을 하는 것은 별 변수가 안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시 자백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그 진술을 할 경우에 이재명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재명이 직접 알았다든가 직접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엄청난 또 이재명에겐 타격이 될 수 있고 여기다 또 최근에 이재명이 이 검찰과 플리바게닝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내일 정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성태의 입도 지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술이 유지가 되면은 이재명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또는 본인이 직접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면은 직접 뇌물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다 또 백현동 또 따로 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은 서울중앙지검이죠. 조금 전에 그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는 거고 서울중앙지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두 사건이 동시 영장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오늘 내일 사이 또 이번 주 안에 이재명의 이 거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압박이 들어갈 것이 지금 분명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제가 오피니언 면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김광일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태평로 칼럼인데 자 제목은 이겁니다. 기대 여명과 발칙한 상상. 기대 여명과 발칙한 상상. 기대 여명은 바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했던 거죠. 자기 아들하고 중학교 1, 2학년 됐을 때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그 남은 짧은 여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러니까 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사람은 투표권을 작게 주자. 수명이 많이 남은 여명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는 투표권을 많이 주자. 미래 세대에 대한 결정은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명 이야기가 그때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김광일 논설위원은 일단 몇 가지 역발상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쭉 하고 마지막 발칙한 상상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풉니다. 뭐냐면 1인 1표로 알고 있는 평등선거 원칙을 이제 종료한다. 자, 발칙한 상상입니다. 대신 재산세, 소득세, 평생사회 공헌도, 병역, 출산, 부모 효도 평판 이것을 다 지표화해서 1에서 10까지 가중치를 두고 투표 때 적용하자는 상상이다. 본인의 개인의 투표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 병역을 어떻게 했는지, 출산, 부모 효도까지 다 해서 가중치를 두고 투표 때 적용하자. 재산권과 선거권을 연동하는 로커주의를 일부 되살리면서 동시에 아동 선거권도 인정해주자. 자, 합리적 가중치, 이런 합리적인 가중치에 우리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되지 않겠는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런 상상이죠. 그러고 나서 김은경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차, 잊을 뻔했다. 이참에
김원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아이디어, 물음표 치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기대 여명도 투표 가중치에 산입하자. 다만 김원경 이야기와 반대로 반비례로 하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르신들은 어떤 정당 후보에 대해서도 개인적, 정파적 쏠림 없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 미래가 짧으신 그분들이, 미래가 짧으신, 여명이 짧으신 그분들이 정치꾼들에게 뭘 바라고 왜곡된 선택을 하겠는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 경륜, 지식, 노하우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 반비례로 투표 가중치를 두자. 그러니까는 차라리 1인 1표 말고 한 3표 주면 어떻겠는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편향이 없을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이것은 그 역발상, 발칙한 상상 이렇게 김강일 논술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김원경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그런 글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네 선진 정당들은 또 가로치고 선진, 그래 자기들이 선진 정당이라고 하니까 선진 정당들은 자기들끼리 치르는 각종 선거에서 대의원 대의원과 책임당원 또는 뭐 권리당원이라고도 하죠. 그 당에 따라서 일반 당원,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 당원에 따라서 투표권 차별을 이미 두고 있죠. 두고 있고 지금도 총선 같은 경우에 평등 원칙은 무시당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가령 경기 화성을 선거구는 국회의원 1명을 똑같이 뽑는데 경기 화성을 선거구는 30만 7천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데 부산 남구을 선거구는 13만 4천 명이 1명을 뽑습니다. 그러니 경기 남구을 선거구 같은 유권자 같은 경우는 2.3배 불평등하다. 자, 그래서 결론 때로는 극단적이고 발칙한 상상이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발칙한 상상이고 또 뭐 오히려 장년층에게 여명이 짧은 세대에 한 표 말고 한 3표 주면 어떤가? 이렇게 그 강조하는 이런 그 칼럼이지만은 김원경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다른 어떤 해초리보다도 매섭게 질책하는 자 그런 칼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조간신문의 일면 톡 기사는 잼버리 이야기입니다.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시각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조중동을 일면 톱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이탈, 축소, 연기, 꿈 못 펼치는 K잼버리. 중앙일보는 잼버리 배우러 가서 관광 즐긴 공무원들. 조선일보는 새만금 잼버리에서 코리아 잼버리로. 이렇게 다 제목은 다릅니다. 자, 동아일보는 지금 파행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췄고 중앙일보는 이것을 준비해온 공무원들이 잼버리 해외는 어떻게 했는지 배우러 간다고 하면서 전부 다 관광만 즐기고 왔다. 정부 지자체 해외 출장 99회를 분석을 하니까 전북도에서 55회 가장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부안, 새만금청 순으로 갔다 왔다. 6박 8일 중에 이틀만 업무 보고 나머지는 유럽 관광을 했다. 개최 홍보한다고 그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서 크루즈 투어도 했다. 자, 이런 그 행태들이 결국은 이 잼버리 뭐 이상기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 얼렁뚱땅 준비를 하다가 이런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영국이 철수를 하고 미국 철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지금 철수를 한 캠프에서 철수를 한 해외 그 대원들이 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그 날짜가 13일까지입니다. 13일까지는 지금 한국에 있겠다는 겁니다. 뭐 비행기 편도 그렇겠죠. 뭐 4,000명 영국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그럴 수도 없고 또 하니까 지금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미국 대원들은 평택에 있는 미군 거지 험프리스 거기에 머물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하던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거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다. 종교단체, 기업까지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 전국 사찰 170곳을 개방을 했고 기업들은 물품과 봉사 인력을 보내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견학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의 문화, 관광, 체험을 연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8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